저는 평생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함 속의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금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방법을 잘 모른 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금, 수수료, 프리미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에 발목을 잡히죠. 결국 같은 금값에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저는 금 투자에는 크게 6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방식이 비용을 가장 줄이고 세금을 최소화하며 마음이 편한 투자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기업을 살펴볼 때 겉으로 보이는 매출보다 진짜 현금 흐름을 보듯이 금 투자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금 실물입니다. 골드바나 금반지, 액세서리로 직접 사는 것이죠. 단순하고 눈에 보이지만 세금 10%와 세공비, 유통마진까지 더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0.01지 단위로 금을 쌓아주는 구조죠.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KRX 금 현물, 즉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처럼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며 세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국내 금 ETF, 다섯 번째는 해외 금 ETF,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연금 저축형 금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국제 시세를 따라가거나 절세 계좌 안에서 운용됩니다. 문제는 운용 보수, 세금, 환율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서 겉보기에 쉬운 ETF가 실제로는 더 비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상품이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금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는 오직 비용을 줄이는 선택만이 경쟁력이 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싸게 사는 게 최고의 전략이듯이 금 투자에서도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6가지 방법을 세금, 수수료,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독특한 변수까지 고려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금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5년째 그 방법을 고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 투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다. 금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어떤 구조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세금과 수수료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늘 보이지 않는 비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좋은 회사를 골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세금 구조를 봅시다. 금 실물을 직접 사는 경우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시작하자마자 10% 손해를 보는 셈이죠. 금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편의성은 높지만 결국 세금 부담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RX 금현물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투자 계좌와도 같습니다.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도 안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죠. ETF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내 금 ETF는 주가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붙고 해외 금 ETF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금 ETF는 미국 주식처럼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죠. 이제 절세 계좌를 살펴봅시다.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는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원래 세금이 없는 상품을 굳이 절세 계좌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에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ETF처럼 매년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투자자는 절세를 위해 세금이 없는 상품에 다시 세금을 얻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제 수수료 구조를 보죠. 금 실물은 세공비와 판매 마진이 5~7% 정도 붙습니다. 은행 금통장은 거래 수수료가 1.5% 수준입니다. KRX 금연물은 증권사 수수료 0.2% 안팎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
ETF는 매년 운용 보수가 부과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훼손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특히 금 ETF의 운용 보수는 0.5, 0.7% 수준으로 제가 즐겨 투자하는 SP500 ETF보다 5, 7배나 비쌉니다.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투자는 복잡한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계산입니다.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 세금이 가장 낮은 구조가 곧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금 투자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단 하나, 바로 KRX 금현물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금값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 질문의 답은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독특한 현상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시장 왜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 구조의 반영이자 투자자의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에는 금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은 해외에서 수입되죠. 따라서 운송비, 유통비, 관세가 추가됩니다. 이건 기업으로 따지면 물류비와 같습니다. 제품은 동일하지만 유통 과정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국내 수요가 폭발할 때 수입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격이 더 오릅니다. 그게 김치 프리미엄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 시세가 1영원일 때 한국 금이 100원이라면 프리미엄은 10%입니다. 최근에는 과열된 시기에 16%까지 오른 적도 있었죠. 그때 금융감독원에서 경고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욕심이 많다는 신호다. 즉, 모든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열은 냉정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인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존재합니다. 각 나라의 수요와 공급, 물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투자자는 이걸 비정상으로 볼 게 아니라 시장 특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프리미엄이 때때로 음수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낮아지는 시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김치 프리미엄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라. 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쉬어가고 냉각되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김치 프리미엄은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시장이 탐욕스럽다는 뜻, 프리미엄이 낮거나 음수일 때는 시장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탐욕의 시기엔 기다리고 두려움의 시기엔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제가 평생 지켜온 투자 철학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늘 자신의 성격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금이라도 어떤 투자자는 안정성을 원하고 어떤 투자자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적합한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초보 투자자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KRX, 금현물로 시작하세요. 이 방식은 세금이 없고 수수료도 매우 낮습니다. 국가 공인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습니다. 이건 마치 초보자가 처음 기업을 살 때 현금 흐름이 투명한 회사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값을 추종하되 불필요한 복잡함이 없다는 점에서 KRX 금현물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는 직접 금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국내 상장된 금 ETF를 선택해야 하죠. 이때 저는 항상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비용을 최소화할 것, 다른 하나는 운용 규모를 확인할 것입니다. 국내 시세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는 에이스 KRX 금현물 ETF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운용 보수가 낮고 순자산 규모가 2조 원대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국제 시세를 추종하고 싶다면 코덱스금 액티브 ETF가 좋은 선택입니다. 두 상품 모두 구조적으로 단순하며 불필요한 파생 상품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잘 아는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국내보다 해외 ETF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여러 금 ETF가 있지만 저는 IAUM을 권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주당 단가가 낮아 분할 매수가 용이하죠. 이건 금을 실물로 사는 번거로움 없이 국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금은 단기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장기 안정성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적과 세금 구조,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지만 결국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는 선택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금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수많은 상품들이 절세, 효율성, 분산 투자를 내세우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누군가의 수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ETF나 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죠. 겉보기엔 편리하지만 매년 운용보수라는 이름에 조용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보면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수수료를 내는 이유가 분명한가? KRX 금현물과 금 ETF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같은 금을 거래하지만 ETF는 중간에 자산 운용사가 한 번 더 거칩니다. 즉, 똑같은 상품인데 굳이 중간 단계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직접 기업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더 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ETF는 세금 측면에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KRX 금현물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ETF는 배당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절세 계좌에 담는다고 해도 완전한 면세가 되지는 않죠.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원래 세금이 없는 상품을 왜 굳이 절세 계좌에 넣어 세금을 방어하려 하나?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절세 계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리를 ETF가 차지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운용 보수도 문제입니다. KRX 금연물은 단순히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ETF는 매년 0.5, 0.7%의 운용 보수가 빠져나갑니다. SP500 ETF의 평균 보수가 0.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 ETF의 비용 구조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0.5%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를 크게 훼손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복리의 힘인데 운용 보수는 그 복리를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금 투자를 한다면 KRX 금연물만으로 충분하다. 세금이 없고 구조가 단순하며 불필요한 운용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인증한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저라면 친구나 가족이 금 투자에 대해 묻는다면 단 한 문장으로 답하겠습니다. ETF 말고 그냥 KRX 금연물로 하세요. 투자는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복잡함은 항상 수수료를 숨기고 단순함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 단순함 속에서 수십 년간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 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명확한 원칙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저는 언제 금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비싸면 사지 말고 싸면 천천히 모아라. 이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시장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요즘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남들처럼 서둘러 뛰어들기보다 그냥 쉬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항상 행동보다 인내가 수익을 만듭니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은 한때 18%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1.7%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식고 있다는 뜻이죠. 저라면 이런 시점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집니다. 과열된 구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잃을 때 그제서야 시장은 진짜 가격을 보여줍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금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역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한국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낮아질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공포를 느끼지만 저는 그 시점을 시장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외면할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본질입니다. 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KRX 금연물의 장점은 이럴 때 더욱 빛납니다. 조폐공사가 인증한 99.99% 순도의 금이 예탁 결제원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죠. 실물의 진위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ETF처럼 파생상품 구조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원하는 시점에 천천히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마음이 편한 방식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금 투자 안 해도 괜찮다. 금은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라 부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집착하지 말고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기다리고 낮을 때는 조용히 사 모으세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 시장은 언젠가 본래의 가치로 회귀합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죠. 이건 금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투자에서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단순한 진리를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하게 투자하라.